나이가 들수록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어떤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무시할까? 당신도 한 번쯤 경험했을 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흘려지는 그 순간을요. 사실 그 이유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적이 없으신가요? 무례한 말에도 그냥 웃으며 넘긴 적,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한 적, 내 의견을 말하다가 중간에 아니에요 라며 스스로 물러선 적.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만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신호를 정확히 읽어냅니다.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거울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죠. 내가 나를 만만하게 대하면 남도 나를 만만하게 대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도 나를 귀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닙니다.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무례한 말에는 웃지 마세요. 눈빛 하나라도 당당하게 맞서세요. 괜찮아요 하는 말 대신 그건 좀 불편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족에게도 언제나 양보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착하다고 말할 때 그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다는 것을요. 착하다는 말이 때로는 만만하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무조건 웃으며 수긍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말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거칠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뜻도 아니죠. 진짜 존중은 폭력이 아니라 품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물을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불면 수면 위의 물결은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깊은 물속은 어떤가요? 고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쉽게 화내고 사소한 칭찬에 들뜨는 사람은 얕은 물과 같습니다. 반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깊은 물과 같죠. 깊이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기쁘더라도 과하게 표현하지 마세요. 슬프더라도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내면 수양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나는 안 돼. 역시 안 되네.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말을 반복하면 당신의 삶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이고 방향이며 운명입니다. 세 번째는 몸가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등이 굽어 있나요? 어깨가 축 처져 있나요? 고개가 아래로 향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허리를 펴세요. 어깨를 뒤로 젖히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신기하게도 자세가 바뀌면 기분도 바뀝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흐트러지면 생각도 흐트러지고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반대로 자세가 바르면 말에도 힘이 실리고 얼굴빛도 달라지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과 자세가 바로 삶의 품격과 연결되니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어른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른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진짜 어른은 날마다 스스로를 성찰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른 길을 가려 애씁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나아지려 노력하죠. 그 몸부림이 바로 어른다움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죠.
바람이 불어도 세월이 흘러도 나를 붙잡는 힘은 결국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어떻게 말의 힘을 키우며 어떻게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가는지를요. 당신의 삶이 오늘부터 달라질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나를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손님이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아, 괜찮아요.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직원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테이블에서도 음식이 잘못 나왔습니다. 이번 손님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이게 아닌데요.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은 즉시 사과하며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목소리 크기가 아닙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죠. 차이는 단 하나, 자기 존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불편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권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호를 받은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두 번째, 손님은 달랐습니다. 나는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요구는 합리적이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명확한 태도가 상대방의 반응을 바꾼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괜찮아요라고 말했나요? 정말 괜찮아서 한 말이었나요?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는 게 편해서였나요?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만만하게 대할 때 세상도 당신을 만만하게 대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허투루 쓸 때 남들도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뺏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할 때 남들도 당신의 말을 흘려듣습니다.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저는 평생 착한 딸, 착한 아내, 착한 엄마로 살았어요. 그런데 60이 되어서야 깨달았죠. 아무도 내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요. 그녀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평생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당신 편한 대로 하세요. 이런 말을 수천 번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학습시킨 겁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요. 메뉴를 고를 때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가족 모임 날짜를 정할 때 자신의 일정을 먼저 이야기했죠. 누군가 함부로 대할 때는 침묵하지 않고 그건 좀 불편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귀 기울이고 더 배려하고 더 존중했죠. 그녀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을 대하는 태도만 바뀌었을 뿐이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보세요. 무례한 말에는 웃지 마세요. 부당한 대우에는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의견,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이기적인 태도일까요? 천만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존중이고 진정한 어른다움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깊은 물이 되라. 어느 선승의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선승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물을 보거라. 바람이 불자 수면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을 보거라. 깊은 물속은 고요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얕은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지만 깊은 마음은 큰 풍랑에도 중심을 잃지 않느니라.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깊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나요?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면 며칠 괴로워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아직 얕은 물입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깊이는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감정과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나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것은 나의 일부일 뿐. 나 자체는 아냐.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감정을 관찰하는 겁니다. 한 CEO의 습관입니다. 누군가 그를 화나게 할 때 그는 10초를 셉니다. 그 10초 동안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10초 후 그는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반복하니 습관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10초만 참으면 사라진다는 것을요. 두 번째 방법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아,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기가 맑아지겠네. 비는 똑같이 내렸습니다. 다른 것은 오직 관점뿐이죠.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당신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고요한 시간 갖기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켜보세요.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마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마음을 깊게 만듭니다. 매일 10분씩 한 달만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깊은 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 어느새 깊은 호수가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말이죠. 세 번째, 말과 자세가 운명을 만든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체를 만드는 에너지죠. 나는 안 돼. 이 말을 하루에 5번씩 1년이면 1825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뇌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 되는 현실을 만들어내죠. 나는 할 수 있어.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면 뇌가 그에 맞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발견하고 가능성을 열어가죠.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긍정적인 말을 한 그룹은 건강도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원만했고 주관적 행복도도 높았죠. 말이 정말로 운명을 만든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말을 점검해보세요. 하루 동안 당신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가요? 피곤해, 힘들어, 안 돼, 어쩔 수 없지. 이런 말들이 많지 않았나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피곤하지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해낼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자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당신의 자세를 확인해보세요. 등이 굽어 있나요? 고개가 앞으로 나와 있나요?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신호를 읽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턱은 살짝 당기고 배에 힘을 주세요. 느껴지나요? 기분이 달라지는 것이요. 몸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한 심리학자의 실험입니다. 두 그룹에게 같은 면접을 보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면접 전 2분간 바른 자세로 서 있게 했고 다른 그룹은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게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른 자세 그룹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답변했고 실제 합격률도 높았습니다. 단 2분의 자세가 이런 차이를 만든 겁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자세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단순히 보기에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고 기운을 떨어뜨리며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바른 자세는 척추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자신감을 높입니다. 말에도 힘이 실리고 목소리도 안정되며 존재감이 달라지죠. 네 번째, 진짜 어른이 되는 용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동으로 어른이 된다고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70세가 되어도 어른답지 못한 사람이 있고 30세인데도 진정한 어른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그렇다면 진짜 어른은 무엇일까요?
완벽한 사람일까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날마다 나아지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고백입니다. 나는 평생 고집쟁이로 살았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70이 되어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를. 그는 손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엄격했던 것에 대해서요. 손자는 놀라워했지만 깊이 감동했죠. 할아버지가 진짜 어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른다움은 권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에서 나오지도 않죠. 겸손과 성찰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을 돌아보나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말과 행동을 되새겨보나요?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으려 하나요? 성찰 없는 삶은 그냥 반복일 뿐입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같은 패턴에 갇히죠. 진짜 성장은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니까요. 넘어졌다면 왜 넘어졌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50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5년 후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지혜롭게, 더 신중하게 접근했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실패가 그를 진짜 어른으로 만든 겁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불완전해도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있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두려움에 멈춰서지는 마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작은 시도라도 괜찮습니다. 진짜 어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죠.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니까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도 세월이 흘러도 나를 붙잡는 힘은 결국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다움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준비 말입니다. 더 이상 만만하게 대우받지 않을 준비,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준비,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될 준비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대에 새로운 습관을 만든 사람도 있고 70대에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결심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달라지겠다는 그 한 줄에 다짐이요. 그리고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오늘부터 해야 할 것들을요. 무례한 말에는 웃지 마세요. 부당한 대우에는 침묵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는 말 대신 당신의 진짜 생각을 말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를 때 당신이 진짜 먹고 싶은 것을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화가 나면 10초를 세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세요.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숨을 고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켜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마음을 깊게 만들 겁니다. 나는 안 돼. 대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세요. 구부정한 자세 대신 허리를 펴고 걸으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바른 자세로 서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당당한 사람이다. 잠들기 전 5분 하루를 돌아보세요. 잘한 일, 아쉬운 일, 내일 개선할 점을요. 이것이 당신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만 해보세요. 내일은 괜찮아요. 대신 진짜 생각을 말해보세요. 모레는 10분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듯이요. 당신의 작은 실천들이 결국 당신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이 길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넘어졌다면 털고 일어나세요. 아, 오늘은 실수했네. 내일은 더 잘해보자.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다면 천천히 가도 때로 멈춰도 괜찮습니다.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테니까요.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요.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남도 나를 귀하게 대합니다. 내 마음을 깊게 가꿀 때 내 인생도 깊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삶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하루 내 몸과 마음을 바르게 세워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를 귀하게 대해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보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이루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서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부터 달라진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당신의 중심을 잃지 마세요. 깊은 물이 되세요. 세월이 흘러도 시련이 와도 당신의 품격을 지키세요. 진정한 어른이 되세요. 남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바로 존중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